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앤 전략, 하반기 시장 전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23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매수세를 보였죠. 수익률에서도 재미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미였는지, 또 어떤 종목의 재미가 가장 돋보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반기 투자의 맥을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지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자본 자유화가 시작된 건 1992년이었습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자본 자유화 된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누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냈을까요? 아마 외국인이다라고 거의 99% 시청자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아보죠. 외국인들이 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정보가 빠르니까. 저는 답을 드립니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 그들은 우량주만 산다, 대장주만 산다. 2번, 그들은 장기 투자한다. 외국인 투자가들 한 번 사면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갑니다. 우리처럼 뭐 일주일 기다린다, 2시간 안에 안 오르면 나는 팔 거다.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3번 외국인 투자가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항상 언제든지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개인 투자가가 사면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가가 사면 오른다. 정반대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이해수 앵커님에게 한번 돌발 질문 드려볼게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패턴이 5448이라고 보거든요. 5448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화번호 같은데 어떤 뜻이 있나요? 네, 5448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판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패턴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패턴은 어떻습니까? 5844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내가 지금 주식을 팔고 싶어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원칙을 가지십시오.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판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호가가 플러스 나면 사고 마이너스는 판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두 가지로 앞서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면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에서 뭐 올라갔죠? 하이닉스, 현대차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시총상에서 뭐가 내려갔죠? LG 엔솔, 삼성 SDI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정말 주식에서 돈을 버는 이유는 그들이 돈이 많고 정보가 빨라서가 아니고 올바른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 있고 현대차, 기아가 20% 있고 현금이 20% 있고 즉 이 5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를 한 서너 종목, 4-5종목을 잘 선택하시면은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벌써 하반기 시작됐잖아요. 남은 6개월 동안 좋은 수익을 보신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막 팔고 싶을 때 우리 욕망이 있죠. 막 팔고 싶을 때 손가락을 꽉 누르고 좀 참으라는 그런 조언이십니다. 우리 상반기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5% 올랐는데 코스닥은 3% 떨어졌습니다. 주요국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하반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포트폴리오 꾸릴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한 수입차 판매 대수가 5년 만에 최저치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하창원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동 분쟁 여파에 대한 부분과 이제 번호판 색깔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물동량 관련된 이슈가 워낙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상운임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공급에 대한 버틀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변목 형상이 생기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결국엔 인도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너무 길게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자동차 쪽에서는 데이터가 또 굉장히 잘 나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발성 이 이벤트를 너무 크게 확대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이제 출하량이 안 나온다라는 해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공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기저 효과로 조금 더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런 주가가 안 빠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자동차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인도법인 관련된 IPO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 대한 또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데이터가 좀 과격하게 꺾인 부분들도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5월 28일에 발표가 됐었던 5월달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는데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이게 또 좀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것도 많이 꺾였나요? 네, 많이 꺾였습니다. 상승폭을 다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런 물동량에 대한 영향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도주 부분에서 잠깐 쉬어갈 때 데이터 부분에서의 지지 여력대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차량 데이터가 이렇게 조금 약간 부진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군들이 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또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당히 강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또 대장주 중심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자동차에서 왜 갑자기 밸류업이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거랑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자동차 굉장히 잘 팔고 있었고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산업 왜 안 올라가나 할 때 그거의 상승력을 만들어냈던 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의 기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중심으로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뭐 인도발이라든지 미국 조지아발 관련된 영향력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일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 수입차 우리 이제 판매가 좀 줄어든 거 이런 걸 보면 우리 네. 자동차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환율 효과 때문에 그 덕분에 이제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수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자동차도 안 팔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현대기아차나 이런 쪽이 받기에는 내수만 놓고 보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내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게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이제 내수에서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좀 많이 부진했거든요. 반도차랑 특정한 부분 빼고는 대부분 좀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한 하락폭도 굉장히 컸고 특히나 하이브리드 쪽이 많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증시 자체는 수출 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그 기조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내수 부진을 일부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수의 부분에서 너무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데이터가 나온 시점에서 전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출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 6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될 시에 과연 자동차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고민은 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완성차 관련 소식들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반기 IPO 시장 이른바 대여로 불리는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2일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시프트업이 일반 청약에 나서게 되는데 뒤 이어서 또 출격할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번엔 반종민 소장께 들어보죠. 예, 이달 좀 상장 IPO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시프트업이 있고 두 번째로 산일전기 그러니까 변압기 업체 등을 좀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모두 9개 기업들이 좀 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스펙까지 포함하면 한 13개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럼 많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가장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은 시프트업인데 이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좀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경쟁률에 대해서도 200대 1을 넘었는데 심지어 그 공모가 상단이 6만 원인데 8만 원을 적어낸 기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프트업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많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산일전기라는 기업도 이제 코스피 쪽에 상장을 할 계획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18일부터 19일
까지 이제 일반 청약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특수 변압기 업체이기도 하고 연평균 81% 매출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주잔고 역시 그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도 한 2,500억 원으로 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추후에 이 기업에 대해서 변압기 쪽으로도 굉장히 좀 분위기를 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보면은 변압기 수출 쪽에서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도 역시나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시프트업과 산일전기 쪽에는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만은 하반기 때 IPO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K뱅크와 더본코리아의 경우에도 이제 점점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4월부터 6월까지 상장 예비 심사 신청 기업들을 좀 살펴보니까 50여 개 넘는 것으로 좀 알려졌더라고요. 그렇게 많았습니까? 예, 그렇게 많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앞으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상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 좀 여러 가지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원래 이제 처음이 그 기업을 통해서 이제 VC를 통해서 그 투자를 받습니다. 투자를 받는데 결국 이제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상장을 목표로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장을 시켜서 투자 자금 회수 목적이 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스닥 쪽에서는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 코스닥이 지금 1월 회전율이 한 50% 정도였는데 6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30.2%를 기록을 했거든요. 회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좀 상장을 하게 된다 한다면 결국 코스닥 쪽에서는 좀 자금이 쏠림 현상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 그 증시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 많은 상장을 하기보다는 여러 요소들을 좀 잘 따져보고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좀 상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거래소 쪽에서 많이 좀 작용을 해서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좀 지나친 관심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은 기업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마침 코스닥 28주년 기념해서 우리가 특집 방송도 했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또 반송장께서 지금 해주셨습니다. IPO 종목들 이번 달에만 9개나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4월에서 6월까지 예비 심사 신청한 데가 한 5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IPO 물량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국내 게임사들 최근 중국 시장 진출에 활로가 열렸죠. 그런데 셈법은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실제 수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자, 이성훈 이사님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 중국은 다른 국가는 다르게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파노라고 일컫는데요. 내자 파노와 외자 파노로 나뉘는데 외자 파노 같은 경우를 획득해야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게임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해외 게임사도 동일한데 중국 진출을 위해서 중국의 퍼블리셔가 필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게임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우선 출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국에 출시를 할 때는 저는 판호의 획득이 필요한데 그 구조에서는 퍼블리셔 같은 경우를 중국의 기업으로 택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수익 배분의 구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게임에 대해서 중국에 출시를 했을 때 과거에는 퍼블리셔에게 약 30% 정도를 쉐어를 해주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구조 같은 경우가 지금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되는 이익 대비해서 실제 거두는 이익 같은 경우는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계약 부분은 여전히 수정 없이 지금까지 가는 면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판호를 획득한 게임 같은 경우가 출시가 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좀 수익 구조가 유리함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판호로 획득한 또는 이제 미래 판호 획득을 할 때 히트작 같은 경우는 퍼블리셔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는 펄어비스, 넥슨 게임즈를 제시를 합니다.
워낙 하반기는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만연해 있는 우리 게임주들 이번 이슈가 게임 관련 종목에 부디 큰 타격으로 좀 작용하지 않길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 한알령으로 끊겼던 중국 시장 이제 다시 시작인 만큼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식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 이야기입니다. SK그룹 회장이 이제 AI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밸류체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80조 원의 재원 확보를 추진하기로 한 건데 자세한 내용과 투자 전략까지 남인호 소장님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계좌에 만일에 종목이 투자하신 종목이 95개다. 100개가 조금 안 되는 95개다. 그럼 그 종목 관리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자료 공부하느라고 봤더니 SK그룹의 계열사가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놀라있습니다. 자료화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219개입니다. 물론 SK가 상위 그룹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 2등 다투는 회사도 100개가 안 되는데 저렇게 219개 되니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분 시간 주고 SK 임원들에게 SK그룹의 계열사 전부 적어보세요 하고 A4 용지 2장 주면 과연 전부 다 적으실 분이 계실까?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성공의 배경 중 하나는 바로 뭡니까?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이 미국을 출장 갔다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셨었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게 뭡니까? AI다. 지금의 화두는 AI고 AI의 핵심은 뭡니까? HBM 반도체다. 결론은 HBM 반도체를 주로 하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위원회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저는 SK그룹이 머지않아 이제 곧 구조 조정에 들어갈 걸 봅니다. 219개 저거 계속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0개 이하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력 기업과 비주력 기업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올바른 선택과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K그룹 이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쪼개고 붙이고 당분간 시장 움직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룹주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들어서 30% 가까이 고공행진을 했던 구리값이 지난 한 달간 약 1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요 공급 문제 여전한 거죠. 하반기에는 구리 가격이 다시 살아날 것인지 하창원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좀 일단은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너무 과하게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과 투기적인 세력의 물량들까지 좀 같이 가만히 됐었던 부분에서는 뭐 고공행진이 좀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좀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가 과연 끊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최근에 이제 생산량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생산량이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광산을 개발을 하고 다시 한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주요 국가인 뭐 칠레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이런 광산에 대한 투자를 일부 좀 확대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물량이 확대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요소수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이벤트가 안 됐잖아요. 그게 중국발에 집중되어 있던 게 베트남으로 많이 옮겼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서 요소수 제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급망이 다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거론이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기타 AI 산업군들에 따라서 뭐 구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광물들에 대한 이벤트가 터져 나올 텐데 그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제 공급망이 잘 안 되고 있는 기업들이나 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자재 컨설팅 뭐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런 수요도는 굉장히 좀 높아질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흐름들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구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산업적인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도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영향들로 생산량 부분은 거기에 맞게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수요와 공급의 차이는
계속적으로 계율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관련된 최대 수혜주는 LS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대장주들이라든지 일부 이제 채굴이라든지 구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군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의 조정 국면은 지속되고 있지만 AI 열풍은 쉽사리 꺾일 기세가 아니죠. 다시금 구리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가격 움직임과 관련주들의 동향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엔터업계 소식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연초 대비 무려 43%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성적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인데 사실 지난해 11월 매수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했던 박진영 총괄 책임자의 발언과는 너무나 달리 주가 움직임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현재 주가를 바닥으로 봐도 될지 우리 엔터 토픽 항상 SM 말해주셨던 반종민 소장님, JYP 엔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2분기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작년 11월 때 저가 매수 기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계속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주가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시가총액도 한 3조 2천억에서 2조로 감소를 했고 코스닥에서 그 시총 9위에서 21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좀 보였고 그 개인 투자자 분들만 지금 매수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2분기 때는 이제 공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JYP 엔터 쪽에 이제 남자 보이그룹 중에 그 스트레이키즈 컴백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컴백이 지연이 되면서 이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2분기 때 실적이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2분기 때 실적 이후로 3분기 때 지금 컴백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고 JYP 엔터는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한다면 하반기까지 분할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전망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우리 반 소장께서는 조금 접근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진영팍 CEO 다른 코스닥 기업들과 달리 본인 자사주도 사고 좀 양심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22분 지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이성웅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암젠까지 동참할 예정인데 지금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가 시장의 중심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올해 1월에 미국 내 비만 치료제 신규 처방 건수가 5만 5천 회에서 5월 말에는 20만 회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전 중심이에요. GLP-1 기전 중심으로 펩트론, 한미약품 같은 경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 스퀘어 관련입니다. 10만 스퀘어에 대한 합병 가능성인데요. SK 스퀘어가 자산, 지분 관련해서 80%를 SK 하이닉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경상 배당 수입의 30% 이상을 주주 환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인데 SK 스퀘어가 SK 주가보다 이렇게 더 높으면 합병에 대해서는 지분 희석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퀘어의 주가는 좀 빠지는 게 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기아차의 6월 판매 데이터 발표입니다. 환율이나 월별 추정 판매량 감안 시에 긍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연기관차 쪽보다는 친환경 차량의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방전지라든지 코리아 FT 같은 경우를 다시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 SK그룹 관련해가지고는 네. 이제 뭐 IT라든지 반도체, HBM 쪽에 오늘 좀 순환매가 빠르게 형성이 될까요? 지금 보면 하이닉스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 체인 기업들, 장비 기업이라든지 소재 기업 같은 경우가 구체적인 투자를 늘리는데 이 부분을 좀 HBM 쪽으로 집중을 하는 걸 내비쳤기 때문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조 개편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도 향후에 좀 흘러가는 방향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